반갑습니다.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예전에 제 영상 중에 빌 게이츠가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라고 예고했던 것에 대해서 다룬 영상인데, 이 영상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 후속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근데 대부분 댓글들이 빌 게이츠 욕망 한가득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새로운 전염병을 예상하는 국내에 두 분이 계십니다. 안철수 위원장, 최해천 교수님.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방역 방법은 조금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위원장님, 의료계 쪽으로 전문가 커리어를 갖고 계시고요. 최해천 교수님은 진화생물학자의 권위자시고, 그리고 이 두 분은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공부와 독서 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팬데믹이 또 온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뭔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새로 또 하나가 더 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노무현 정부 때 사스가 왔습니다. 자, 이 영상을 다 보여드리긴 좀 너무 시간이 길고, 요약을 제가 해드리면은,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모두 다 전염병이 왔다. 그리고 이 영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인류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150만 종이나 된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신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최해천 교수님 영상입니다. 우리는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다 모여 살고 있고요. 우리가 기르는 이 아이들 타닥타닥 붙여서 기르고 있는데 절대로 앞으로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안 올 거다? 그건 거짓말이죠. 요약해드리면 인류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야생동물이 사는 서식지까지 계속 침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하고 만날 기회가 많아지고 바이러스를 옮길 기회가 많아진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되고 생태계 파괴되면서 야생동물들도 지금 살고 있는 서식지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인간이랑 또 만나게 된다. 그리고 야생동물 포획해서 먹으시는 분들 있죠. 중국 우한 시장이죠. 여기서 코로나가 시작이 됐다고 하고 있는데 야생동물들 식용으로 팔고 있죠. 근데 이 두 분만 이렇게 전염병이 또 온다라고 말씀하신 건가 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서울대 바이러스 전문가이신 이 안광석 교수님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감염성 질환은 계속 출현할 거다. 이 8가지 이유 때문에 라고 한 말씀을 하셨고, 이 중에 네 번째로 있는 여행과 무역의 세계화라는 것이 가장 감염성 질환의 심각성을 증폭시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신종 바이러스 계속 출현 대기 중이고,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친 부분 있죠. 인류의 노력으로 박멸한 바이러스는 천연두 한 종뿐이라고 합니다. 박멸이 어렵다는 얘기고요.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한다. 이제 그 과학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스스로 멸망한다고 합니다. 요 얘기는 후반부에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그러면 이 최해천 교수님하고 안철수 위원장님이 이제 제안하는 병 방법은 좀 다른가 좀 알아봤는데,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죠. 고위험군 3차 접종률을 늘려야 됩니다. 자기 동선을 기록하는 앱을 깔아가지고 안철수 위원장님 방역은 50대 이상 고위험군만 백신 접종 의무화한다는 거고, 청소년은 접종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내일 발표합니다. 연령별 이제 확진자와 사망자 수인데, 여기 보시면은 50대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93%죠.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상만 이제 접종을 의무화한다라는 근거는 알겠는데, 의무화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원치 않으신 분들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 동선 안심이란 앱이 있는데, 이 앱을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확진자와 자기가 같은 동선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고, 이게 좋은 게 자기 위치 정보가 보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 교수님 영상입니다. 행동 백신.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스크 다 쓰고 계시고.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최해천 교수님이 방역은 마스크가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생태계, 동물보호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게 좀 왜냐면은 이게 박쥐가 열대지방에만 사는데 날이 너무 더워지니까 조금 덜 더운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야생 박쥐와 인간이 접촉할 확률이 커진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전 국민이 동시에 2주만 자가격리하자. 이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좀 잠깐 영상을 보시죠. 그러면 그 2주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음 사람에게 한 놈도 못 갔잖아요. 그러면 그 2주 동안에 발병하시는 분들 병원에 옮겨서 잘 치료해드리고 접촉 여부 잘 파악하고, 그러면 일단 한번 딱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이러스는 위험성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치명성이란 건 걸리면 죽을 확률이 얼마나 높냐고 전염성은 얼마나 잘 전파되냐고예요. 그런데 치명성이 강하면 전염성이 약해지고 치명성이 약하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지금 오미크론이 약간 이렇죠. 설명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두 개가 절대로 같이 가지 못합니다. 왜? 너무 독하면 우리가 집에 누워서 밖에 못 나가니까 아파서 못 나가니까. 전파를 못 시키잖아요. 심지어는 숙주가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아프면 중환자실에 갇혀서 그렇죠. 다음 사람한테 전파를 못 시키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걔네들끼리의 경쟁적 진화에서도 그렇고 우리들하고의 공진화 상황에서도 네. 약한 놈들이 슬슬 이제 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강하면 한동안 확 득세했다가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 참 좋은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전파력과 치명성, 전파성과 독성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다. 네. 이거는 예. 공진화 상황에서 받아주는 우리 인간 쪽에서 너무 느슨하게 놔두면 사그러들던 독한 놈들이 네. 괜찮네, 우리도 할만하네. 그래서 걔네가 다시 또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예민이군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의 경쟁도 있고 우리와의 밀당도 있고 요 사이에서 누가 득세하느냐. 네, 영상을 보셨다면은 아까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스스로 멸망한다라는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해서 해석하자면 앞으로 새로운 치명적 바이러스가 나타나더라도 인간들이 거리두기 하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 바이러스를 치명성이 작은 종으로 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신해철 교수님이 전 국민이 동시에 자가격리를 2주만 해보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두 분이 또 다른 전염병이 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당장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새로운 전염병이 태동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최근 2년, 5년 주기로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가 왔었잖아요. 이것도 전염병이었죠. 이런 과거 추세를 바탕으로 한 그냥 통계적인 전망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온다는 것도 아니고 최근 2년, 5년 주기로 왔었다, 이런 거였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사스, 메르스처럼 그냥 일부 사람들, 일부 지역에만 조금 유행하고 끝난다,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결국에는 또 빌 게이츠 욕을 또 하실 건지 빌 게이츠 깔때기 이론, 여러분 영상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만드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